안녕하세요. MTN 기업경제센터 황금빛 기자입니다. 롯데렌탈 소액주주들이 쫓겨날 위험에 처했다. 롯데렌탈 지분 약 4%를 보유하고 있는 VIP 자산운용이 롯데렌탈 이사회에 보내는 주주서한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최근 롯데렌탈이 결정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VIP 자산운용을 포함해 일반 소액주주들이 축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일단 관련 이슈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롯데렌탈의 최대 주주인 호텔롯데와 부산 롯데호텔, 즉 롯데 측은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게 지분 56.2%를 매각하는 계약을 지난 3월에 체결했습니다. SK 렌터카를 보유 중인 어피니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으면 롯데렌탈은 어피니티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VIP 자산운용을 포함해 일반 소액주주들은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유상증자로 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VIP 자산운용이 최초 공개한 주주서한을 중심으로 회사 측 입장과 전문가 견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롯데렌탈은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과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동시에 냈습니다. 이를 두고 VIP 자산운용 그리고 일반 소액주주들이 화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유상증자 목적입니다. 롯데 측이 사상 최대급 경영권 프리미엄률로 어피니티의 지분을 비싸게 매각하는 대신 어피니티가 시세대로 신주를 인수하게 해줌으로써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주는 패키지 딜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훼손됐다는 거죠. 롯데 측이 어피니티에 파는 롯데렌탈 주당 가격은 77,115원, 롯데렌탈이 어피니티에 발행하기로 한 신주 가격은 시세에 맞춘 주당 29,180원입니다. 일반 주주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주주 간 지분 거래는 당사자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날 유상증자도 결정됐다. 국내에서 사모펀드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1조 원 주고 산 사례가 없다. 6천억 원짜리 지분을 1조 6천억 원에 산 건데 만약 롯데 측이 유상증자 약속을 해주지 않았더라도 어피니티가 저 가격에 매수했을까? 유증 규모도 발행 주식 총수의 20%인 726만 주씩이나 되는데 이건 어피니티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주려고 한 특혜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는 사익을 편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VIP 자산운용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소액 주주들을 축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건데요. 유상증자 후 변경되는 지분구도 때문입니다. 경영권 지분의 유상증자까지 어피니티가 확보하게 될 지분은 63.5%인데요. 롯데가 팔지 않고 남겨둔 지분을 합하면 67.6%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할 수 있는 지분율이 됩니다. 특별 결의가 가능하면 어피니티가 현금 교부형 포괄적 주식 교환을 단행해서 롯데렌탈 소액주주 축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VIP 측 주장입니다. 어피니티는 이 같은 방법으로 락앤락 소액주주들을 축출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어피니티는 락앤락 지분 63.6%를 비싸게 주고 산 뒤에 소액주주 지분 공개 매수로 상장 폐지를 시도했습니다. 주주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어피니티는 주총을 열고 현금을 줄 테니 주식을 달라고 하는 현금 교부 방식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일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강제로 현금을 받고 주식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VIP 자산운용은 어피니티에게 주총 특별결의 요건을 넘는 개헌선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롯데 측이 1조 원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겼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 롯데 측은 롯데렌탈 이사회를 동원해 롯데 측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개헌선을 어피니티의 헐값으로 만들어줬다. 이번 유상증자는 이를 위한 근거가 된 핵심 고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롯데렌탈은 회사 주식 가치를 주당 7만 7천 원에 평가한 어피니티를 상대로 주당 2만 9천 원의 신주를 발행해서 최대 3,480억 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소액주주들은 지분율이 38.8%에서 32.3%로 줄어 어피니티의 특별 결의도 저지하지 못하고 현금 청산으로 쫓겨날 위험에 놓이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일반 주주들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사회가 유상증자 결정을 다시 검토해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VIP 자산운용은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물론이고 기존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이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VIP 자산운용은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명확한 의무를 지게 됐다. 2월 28일 진행한 이사회에선 이런 관점을 검토하지 않았다. 만약 유상증자를 강행하면 주주 충실 의무는 물론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로 이사들이 막중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데 이사가 이를 얻으려는 노력을 포기한 경우 이를 회사의 손해로 보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유상증자는 회사가 응당 얻을 수 있는 수익 기회를 이사들이 포기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가한 중대한 임무 위배 행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VIP 자산운용은 그래서 이사회가 어피니티에게 주당 77,000원 또는 최소한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어피니티가 같은 가격의 신주 인수를 거절했다면 회사 이익을 위해서 어피니티와 치열하게 협상하거나 제3자를 찾았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일반 주주들은 유상증자가 굳이 왜 필요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롯데렌탈의 지난해 말 연결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500억 원이고요.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달 진행한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롯데렌탈은 목표액 1,000억 원의 6배가 넘는 6,680억 원의 투자 주문을 받아서 최종 1,91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또 유상증자를 결정한 금액 2,119억 원 가운데 900억 원만 회사채 상환 자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공시한 점도 지적했는데요. 회사는 나머지를 신사업 인프라 구축 및 영업자산 구매에 쓴다고 했습니다. 일반 주주들은 회사 측에서 최대 7천억 원의 채무 상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놓고 상환 자금으로 900억 원만 배정돼 있으니 유상증자 목적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사 측 입장은 어떨까요? 롯데렌탈은 롯데 측의 지분 매각과 유상증자는 별개라고 강조합니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지분 매각은 호텔 이사회, 유상증자는 롯데렌탈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팔리는 우리 입장에선 대주주 변경은 경영적으로 큰 이슈다. 롯데렌탈은 회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채 조건 중에 대주주가 변경되면 즉시 상환해야 하는 특약이 있다. 내부적으로 최대 7천억 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최선의 방법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였다고 합니다. 롯데렌탈 측은 중도 상환이 예상되는 회사채를 최소 4천억 원에서 최대 7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해당 특약이 걸려있는 회사채 총 1조 6천억 원 가운데 현재 금리 대비 낮은 금리, 그러니까 시장 금리보다 낮아서 투자자로부터 중도 상환 요구가 들어올 만한 회사채들을 감안하고 과거 어피니티에 인수된 SK 렌터카의 사례 등을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또 회사채를 발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본 이유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3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신용등급으로 1년에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한도가 4천억 원 정도라서 이 회사채만으로 만약에 발생할 중도상환 요구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도 합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일반 주주들에게 충격이 가장 덜한 방법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면 발행 즉시 매도가 가능해서 오히려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3자 유상증자를 하면서 1년간 보호예수도 설정하고 신주 발행가액을 할인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유상증자 금액 2,119억 원 가운데 1,219억 원을 신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공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선보인 중고차 소매 브랜드 티카의 영업력을 강화해서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많이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9월 롯데렌탈은 기업가치 재구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3년 동안 배당,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등을 통해 당기순이익의 4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롯데렌탈 측은 현금성 자산이 4,500억 원 있다고 하지만 현금을 다 털어서 대응할 수 없다. 채무상환 목적으로 설정한 유상증자 금액 900억 원, 여기에 현금성 자산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을 테고 부족하다면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먼저 이번 거래와 관련해 M&A 자문사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A 자문사 관계자는 어피니티에겐 필요한 유상증자였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는 어피니티가 신주까지 가져가려고 한 것이 중요한데 결국 매도인의 가격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매도인이 가격을 비싸게 부르는데 사모펀드는 출자자들 눈치도 봐야 해서 그렇게 비싸게 못 살 것이다. 사모펀드 입장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상증자도 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사모펀드가 흔히 쓰는 방법이다. 매도인의 눈높이가 워낙 높은데 계산을 해보니 신주도 이만큼 들어가면 내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비자문사 관계자는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사실 이게 이론상으로 보면 유상증자를 시가로 발행해서 들어온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소액주주 입장에선 대주주만 비싼 가격에 팔고 엑시트를 한 거니까 피해자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롯데렌탈의 중도 상환 이슈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 SK렌터카는 어피니티로 인수된 이후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회사채 조기 상환 부담 발생 가능성에 대응해서 4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요. 조기 상환 청구액은 실제 약 570억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신용평가사 A연구원은 금리나 여러 상황에 따라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실제 그걸 얼마나 청구하는지는 그때그때 시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SK렌터카 때 회사가 염려했던 것에 대비해 굉장히 조금밖에 청구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재무 부담이 거의 가중되지 않았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엄청 부담될 만한 수준은 아닐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롯데그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신용평가사 B연구원은 금융기관 입장에선 그룹이랑 분리되면 투자하기 편해질 거라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기관에서 회사채 등에 투자할 때 각 그룹에 대한 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롯데그룹에 5조 원만 투자하기로 한도를 정한 경우 롯데백화점에 4조 원을 투자한다면 롯데렌탈은 1조 원만 가능한 시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용평가사 C연구원은 그룹 계열사 의 경우 보통 신용등급의 계열로부터의 지원 가능성이 반영돼서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올라간다. 그런데 만약 사모펀드에 팔리면 사모펀드는 지원 능력이 없는 주체라서 신용등급이 한 단계 더 내려가는데 이 등급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보유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중도상환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롯데렌탈은 대주주가 어피니티로 바뀐다고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롯데렌탈은 이미 2023년에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는데 롯데렌탈 자체 신용도의 변동은 없었지만 롯데그룹의 지원 능력이 약화한 탓이었다. 다시 말하면 롯데그룹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피니티에 팔린다면 팔리는 즉시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회사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면 차입금 관련 지표가 나빠지니까 신용등급에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롯데렌탈이 유상증자를 실행하려면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어피니티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것은 3월입니다.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이지만 최대 1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제외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슈체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